스페이스 X 덕분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4천억 투자한 회사인 것도 알고 있는데 이걸 알아도 안 사면 상한가 3번은 놓친다고 봐야죠. 아무쪼록 이 영상이 역사가 되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시장 파이법 채널의 차트 트레이더입니다. 이번 시간은 12월이 가기 전에 급등 가능성이 가장 큰, 그러니까 큰 재료가 많고, 즉 모멘텀이 많은 한 종목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장이죠. 12월 19일장에 시초가에서 절반 매수하고요. 그리고 다시 시초가 돌파했을 때, 그러니까 시초가 형성 이후에 주가가 좀 밀렸다가 다시 돌파할 때 절반 매수 전략을 취해서 장중에 이제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물론 상한가가 계속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매도를 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장에 다시 매수 예정임을 일단 알려드립니다. 종목은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종목은 예상을 하셨을 건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자, 이 종목 지난 금요일장 장중 상한가를 갔었고요. 계속해서 상한가를 지켜주지 못하면서 19.94%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거래량이 많이 터진 모습 현재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구독자분들께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네, 겨우 그 종목이었어? 나도 알고 있는 종목인데?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종목들, 뭐 뉴스는 계속해서 나오고 하니까요. 종목은 다 알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종목을 급등을 했을 때 보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그 종목 매수할 걸. 이런 생각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 그리고 급등하기 전에 매수를 해서 그 종목을 보유를 해야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관심권 그리고 또 투자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설명에 앞서서 제가 지난 언제죠? 그러니까 금요일을 대비한 목요일장에 그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때 세력주로서 지난 영상에서 스톤 브릿지 벤처스라는 기업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세력주다. 이렇게 지금 이전에 설명을 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한 영상을 보고 싶으면 이전 영상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한 종목만 딱 강조를 해드렸고 어김없이 하루 만에 상당한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이날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지금 오늘 이제 소개하는 종목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상한가를 갔잖아요. 상한가를 이제 갔기 때문에 요 흐름이 이제 벤처 투자 기업으로 이어지면서 세력주이면서 지금 그 벤처 쪽에 어떤 모멘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간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또 설명을 하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날 뭐 오늘도 이제 금요일장도 마찬가지지만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스페이스 X죠. 스페이스 X 상장 모멘텀, 그러니까 그로 인한 투자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그거를 언급을 하면서 결국 벤처 투자 회사 쪽에 수급이 몰릴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언급드렸던 세력주, 아까 스톤브리지 벤처스뿐만이 아니고요. 이쪽 벤처 투자 기업들 볼까요? TS TS 인베스트먼트 움직임이 없다가 올라왔죠. 그리고 뭐 이 종목은 사실 이미 그 스페이스 X와도 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종목을 좀 볼까요?
뭐 이런 HB 같은 거 볼까요? 네, 예, 올랐죠? 예, 장중에 물론 이제 5%긴 했는데 장중에 10% 정도의 상승 흐름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쪽 관련주들이 수급이 몰렸다는 거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로 인해서. 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시나리오를 설명을 했는데 그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투자는 사실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상상의 나라를 펼쳐야 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이 주식 시장은 상식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비상식 시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요? 그래서 예전에 좀 기억나는 부분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네, 요게 이제 제가 보면 상장을 이날 했거든요. 상장한 날을 봐보면 상장을 23년 11월 17일에 했습니다.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근데 BGF 에코 머티리얼즈 좀 비슷하죠, 이름이. 상호명이 좀 기업명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BGF 에코 머티리얼즈가 23년 12월을 가면 여기 보이시죠? 주가가 정말 계속해서 하락을 했던 이런 흐름에서 요 날만 딱 수급이 들어왔어요. 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뭐 당연한 뭐 100%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상호명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이래요. 그냥 좀 이름이 비슷하다고 거기에 수급이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투자를 어떻게 보면 한 건데, 뭐 그리고 뭐 지금 뭐 기업은 종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뭐 현대차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대기업의 협력업체였던 한 상장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장기업이 파업을 한 적이 있어요. 기업이 파업을 한다면 일단은 공장이 가동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상장 기업은 아무래도 악재죠. 상장 기업의 입장에서 주가의 악재인데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 기업, 대기업의 제품이 이제 차질이 생긴 거죠. 파업을 하면서. 그러면 결국 이 기업은 정말 그 대기업의 핵심 협력 업체다. 그러니까 이 업체가 아니면 돌아가지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서 아주 중요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상한가를 그날 갔습니다. 자, 이게 바로 주식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 상식이 좀 통하지 않는 시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나리오, 이전에 그 설명을 드렸던 시나리오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다 재료나 모멘텀을 보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것이나 꿈을 먹기 위해서. 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요. 좀 소두가 길었네요. 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일단 재료 모멘텀을 볼게요. 먼저 재료 모멘텀. 저는 이제 사실 차티스트지만 당연히 모멘텀 그리고 재료도 확실하게 파악을 합니다. 뭐 그거 안 하면 안 되죠. 당연히 해야죠. 네, 특히나 이제 근데 차트를 분석하는 이유는 차트를 통해서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더 나올 수 있는지, 혹은 매매 타점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좀 보여요. 그러니까 확률을 좀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재료 모멘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지금 뭐 뉴스에서도 사실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유망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나중에 뭐 상장을 하든 아니면 이 기업이 수익이 많이 나서 그를 통해 이제 자금을 회수하는, 엑시트를 통해서 회수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리브스 매드라는 기업은요, 12월 24일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30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리브스 매드는 이제 수술용 로봇 같은 것을 만드는 회사라고 뭐 간단하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세미파이브. 요거는 이제 12월 29일. 네, 12월 29일에 상장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3억 투자를 했는데 이게 좀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363억이라는 금액이 좀 꽤 크잖아요. 그래서 이 세미파이브의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2대 주주입니다. 2대 주주. 2대 주주라고 해요. 지분으로 보면은 12%를 갖고 있는 2대 주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상정이 됐을 때 그로 인한 어떤 자금 회수가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점이 그 기대감이 현재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이제 업스테이지라는 AI 또 기업이 상장을 하는데 여기에는 투자 규모는 사실 파악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도 모멘텀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린 이 스페이스 X 상장 이슈에 4천억 원을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를 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갖고 추가적인 상승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엔 스페이스 X 덕분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4천억 투자한 회사인 것도 알고 있는데 이걸 알아도 안 사면 상한가 3번은 놓친다고 봐야죠. 아무쪼록 이 영상이 역사가 되길 기대합니다. 자, 다음은 차트 분석입니다. 자,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지금 상한가 가고 올랐어요. 단기만 해도 거의 뭐 50% 상승을 한 거니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 트레이더가 좋아하는 매매도 당연히 바닥권에서 시세가 나기 전에 매수를 하는 것을 좋아해요. 결국에는 일단 이 종목의 포인트는 사실 여기였는데 이날 이 거래량이 터지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요 날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이 시점이 아니고 이미 이때보다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에 대한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이유는 일단 차트 분석이기 때문입니다. 모멘텀도 있지만 자, 그래서 이런 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인 시세가 이렇게 나야 돼요. 1차적인 시세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둥그렇게 지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둥그렇게 어떤 봉을 그립니다. 이거 뭐 쌍봉이 아니에요. 뭐 이런 걸 보고 쌍봉이라고 부르면은 당연히 뭐 차티스트들은 웃습니다. 쌍봉이 아니고 어쨌든 산이 이렇게 정도 두 개가 생기고 나서 생기는 이 거래량 그러면서 터졌죠. 요게 이제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날 이제 이미 시세가 나겠다고 알림이 온 거예요. 알림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3차 파동입니다. 3차 파동. 이 3차 파동은 상당히 크게 나오거든요. 3차 파동은 상당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2배 정도 올랐다 해서 이 시세가 끝난 게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좀 매수를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면 물론 지금 이제 이게 지금 2배 올랐잖아요. 뭐 몇 배가 갈지는 몰라요. 어디까지 오를지는 누구도 모르죠. 근데 3차 파동은 강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반도체하고 이 반도체하고 지금 조선주 쪽이잖아요. 이쪽 기본적인 어떤 그 핵심 주도주가 이쪽이 좀 힘을 좀 못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변동성 장세가 나올 때, 그러니까 등락을 하는, 계속해서 그동안은 상승을 해왔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변동성을 키우는 장세인데, 이런 시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선주들이 지금 막 상한가를 막 가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이런 데 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마가 계속해서 순환을 하고 돈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지금 현 시점이기 때문에 그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순환매를 한다. 그러니까 수급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라는 장세.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매매하기 좋은 장세다라는 점을 계속 언급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네요. 뭐냐면, 자, 지금 이게 정규장은 이렇게 끝났어요. 19.94%로 끝났는데, 지금 여기죠. 19.94%로 끝났는데, 여러분도 아시죠? 지금 이 NST 시장, 그러니까 대체거래소 시장은,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거래가 됐잖아요. 이 종목은 거래가 됐고, 자, 지금 보면, 요 날이 이 시점이 한 18시 정도, 오후 6시 정도에 18,33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요. 여기까지 올랐다는 거죠. 거의 뭐 상한가 부근까지 올랐어요. 그 얘기는 이제 수급이 또 장 외에, 정규장 외에서 발생을 좀 했다는 거고, 이게 종가를 기준으로 보니까 7% 정도 상승을 했다는 거죠. 7% 정도. 물론 이제 그 장중에 그랬고, 그러니까 그 대체 거래소 장중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는 종가로는 이제 17,43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정규장은 17,430원 그리고 17,080원 마감. 이제 많이 떨어졌죠. 다시 떨어졌죠. 뭐 어쨌든 간에 그 장중 수급이 좀 들어왔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내일장 갭상승이 나오겠죠. 나올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개파락 나오면은 사실 조금 쉬어가는 단계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투자 경고 그리고 이제 단일가 매매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열, 단기 과열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 거지만 그 흐름보다는 당연히 갭상승이 나올 확률이 크겠고 그러면 자 이렇게 매매하는 거죠. 갭상승이 뭐 나오면 사실 그 더 크게 나올수록 뭐 10% 이상 나올수록 그날 강하게 가겠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팅을 시가에 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좀 조정은 당연히 아랫꼬리를 달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시가를 다시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아랫꼬리에서 그러니까 아랫꼬리가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가보다는 낮은 가격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을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이 거래량인데요. 지금 이 금요일장에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너무 터졌어. 지금 이제 상한가를 가다가 지금 분봉을 좀 보면 상한가를 갔다가 이제 못 갔죠. 밀렸는데 회복을 못하고 계속 거래량이 터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22일, 그러니까 월요일장에 강하게 위쪽으로 그러니까 갭상승 크게 나오거나 혹은 뭐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갭상승 나온 이후에 위쪽으로 쭉 올려야 됩니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그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면 며칠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멘텀 좋고요. 그리고 사실 그 추가 상승이 나오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단일가 매매를 할 거잖아요. 이제 단기 과열 종목이 되니까. 그래서 그 30분마다 매매가 되게 되면 뭐 거래량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는 없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월요일장부터의 어떤 시세 쪽에 재료 모멘텀이나 차트의 어떤 그 앞으로의 그 3차 파동을 기대를 하면서 베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리스크 관리죠.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이 위험을 감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해도 좋을 만큼 자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데서 매수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냥 보유하면 되지만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안 하고 있었다. 나중에 알았다 하더라도 위로 먹을 폭을 어느 정도 보고 과감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릴게요.
못 먹어도 고다. 예. 못 먹어도 고. 그러니까 안 하면 후회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주식 투자는 어차피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 리스크가 있지만 베팅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 이 차트 트레이더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는 이제 구독자님의 몫이고요. 저의 판단이 다소 어긋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변수천지잖아요. 그래서 이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하지만 저 역시 월요일장에 매수 대기 중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12월 22일 월요일장에 언급드린 종목, 이 종목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구독자분들 큰 수익 내시길 고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